유하, 이번 시간은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의료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해 배우는 단원입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 첫째, 의료 전달 체계의 정의, 뜻을 볼 거고, 두 번째, 의료 전달 체계의 유형, 종류가 있답니다. 세 번째, 의료 전달 체계의 필요성, 왜 필요한가? 네 번째,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료 전달 체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의료 전달은 쉽게 말해서 의료를 전달한다는 말입니다. 의료를 주로 어디서 전달할까요? 그렇죠. 병원이다, 맞죠? 체계는 다른 말로 시스템입니다. 결국 의료 전달 체계는 병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요 말을 베이스로 밑에 첫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의료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다 라고 돼 있네요. 끊어서 해석해 볼까요?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병원 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적정한 의료는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게라는 뜻이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 쓸 수 있는 의료 자원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공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뜻은 쉬운데 표현이 어려워서 정의를 물어보면 이게 뭔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째 줄,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적정 시간에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제 시간에 이용해야 전달이 잘 된다는 말이다, 맞죠? 제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 왼쪽부터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 지역별로 병의원이 골고루 분포. 지방에서도 의료를 잘 받으려면 수도권에만 쏠려 있으면 안 되겠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 질병의 심각성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가능. 상대적으로 쉬운 치료는 의원에서 받고, 어려운 질병은 3차 병원, 우리가 주로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의료 전달 체계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의료 전달이 잘 되려면 항목별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건데, 국시에 아주 잘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해마다. 그런데 양이 많고 어렵다 보니 많이 틀리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요소 첫째, 자원의 개발. 의료를 전달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자원들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자원이 뭐였습니까? 사업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인력, 시설, 장비, 물자, 지식이 있네요. 인력은 사람도 자원이다, 맞죠? 사람 자원을 다른 말로 인적 자원. 시설, 장비, 물자, 이런 것들은 물적 자원. 마지막 지식도 자원입니다. 머리로 써먹는 것도 자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써먹는 게 아니죠. 자, 빨간 글씨 해놨다, 맞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자원의 조직화. 자원을 제공하기 쉽도록 조직들, 기관들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예시로 건강보험 사업, 정부, 기타 비정부 기관, 민간 부문. 조직은 말 그대로 조직, 기관들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제공.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해서 1차, 2차, 3차가 있네요. 뒤에 가서도 할 건데, 의료 서비스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1차부터 3차까지 등급을 나눠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 3차로 갈수록 어렵고 특수한 거라 보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병은 1차를 이용하고 어려운 질병은 3차를 이용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네 번째, 경제적 지원. 말 그대로 경제적,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공공재원 조달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준다. 외국 원조는
외국에서 돈으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도 자원 아니냐고 많이 질문 주십니다. 돈도 따지고 보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원 맞는데 그러면 자원 개발로 분류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역사회 사업에서도 돈은 자원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는 경제적 지원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헷갈림 주의. 그럼 어떨 때 뭐라고 분류해야 됩니까? 지역사회 사업에서 돈이 언급되면 자원, 의료 전달 체계, 구성 요소에서 돈이 나오면 경제적 지원으로 분류. 5번째, 정책 및 관리. 의료 관련 정책을 만들고 관리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윗사람들이 주로 잘해야 되는 거다, 맞죠? 예시 보겠습니다. 지도력, 나를 따르라. 의사결정,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 규제와 조정,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석해보면 어느 정도 매치는 된다, 맞죠? 자, 이렇게 의료 전달 체계 구성 요소들을 봤는데 처음부터 너무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 틀을 이해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리에 다 안 들어오더라도 지금 구분하면 좋겠는 거는 자원의 요소 중에 지식이 들어간다. 돈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는 자원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의료 전달 체계의 유형, 다른 말로 종류를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유방위명부터 보겠습니다. 이름 풀이를 해보면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방임은 풀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부터 보면 자유롭게 기업으로부터 의료를 전달, 자유롭게 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업은 병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병원도 기업이다, 맞죠? 2번째,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자유롭게 놔둔다 했으니 극소겠다, 맞죠? 그리고 3번째, 자유방위명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나와 있네요. 미국, 일본, 한국. 우리나라도 있네요. 계속 첫째 줄, 소비자가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전문가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병원도 자유롭게 제공하고 우리도 병원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맞죠? 둘째 줄, 개인의 능력과 책임하에 보건의료를 받게 된다. 고르는 건 자유지만 책임도 결국 누구한테 있냐면 골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자유방임형의 장점부터. 첫째,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둘째,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다. 병원이 서비스를 잘해줘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많이 고르겠다, 맞죠? 셋째, 의료인의 재량권도 높습니다. 서비스를 잘해주려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의료비 상승 속도가 올라간다. 자유방위명에서는 병원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건물 월세도 오르고 전기비도 오르는데 이윤을 생각하면 의료비를 올릴 수밖에 없겠다, 맞죠? 그래서 2번째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의료비가 점점점 높게 측정되다 보면 돈 있는 사람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째, 의료사업이 잘 되는 곳에만 편중된다. 이것도 이윤 추구랑 이어집니다. 이윤을 추구하려면 장사 잘 되는 곳, 사람 많은 곳에서 해야겠다, 맞죠? 이러다 보면 지역적, 사회 계층적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의료 전달 체계 유형을 보겠습니다. 사회 보장형이라고 있네요. 첫째,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기획 총괄한다. 아까 전에 배운 자유방임형은 주로 누구한테 맡긴다고 했습니까? 기업들, 민간 기업들한테 맡긴다고 했다, 맞죠? 사회 보장형은 정부 중심으로 의료를 전달합니다.
둘째,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의료, 교육, 실업 등에 대한 보장.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최대한 공평하게 제공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나라들 예시는 영국과 그 연방, 스칸디나비아 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보장형 전달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첫째, 정부 주도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노는 자원 없이 싹싹 긁어서 잘 쓴다는 겁니다. 둘째,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무료, 균등하게 제공. 형평성이 높네요. 이까지만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안 좋을까 싶은데 밑에 단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관료 및 행정체계의 복잡성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비효과적이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국가가 의료 서비스 제공을 꽉 쥐고 있다 보니 규모가 너무 커져서 규모가 크면 이제 서비스 전달을 빠릿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환자들이 기초적인 진료도 몇 주씩 기다리고 위중한 환자들도 대기 시간이 길어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 의료인의 인센티브가 미약하다.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려다 보면 인센티브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 의료의 수준과 의료인의 열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의사들의 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영국에서 서빙하는 웨이트리스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사들은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급여가 더 높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거나 임금 인상을 두고 파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형을 보겠습니다. 첫째, 의료자원 및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분포 및 기회 제공. 사회보장이랑 이름도 비슷하고 특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중앙정부 조직에 의해 직접 운영, 개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다. 사회보장형이 어느 정도 고를 수는 있었다면 사회주의형은 선택의 자유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형의 장단점도 보겠습니다. 사회보장형이랑 거의 비슷한데 좋든 싫든 그 강도가 더 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점부터 의료자원의 분포 및 배치가 가장 효율적, 사회보장보다 더 효율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아오지 탕방 보낼 겁니다. 배치가 찹찹 되겠죠.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가 제공, 공짜네요. 단점. 첫 번째, 관료체계의 경직성. 조직이 뻣뻣하단 말입니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힘들겠죠. 둘째, 의료 전문가 인센티브 제공 결여. 일할 맛 안 나겠죠. 장점과 단점을 종합하면 공짜긴 공짜인데 서비스 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전달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의료 전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왼쪽부터 의료기술 향상, 간단하게 CT, MRI만 생각해도 돈 많이 든다 맞죠? 두 번째, 의료 인력의 전문화 고급화,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자원의 불균형적 분포,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지방에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기 어렵습니다. 다음, 제3자 지불 제도의 도입 확산. 제3자 지불 제도란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신에 제3자가 진료비를 대신 내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으면 진료비를 내야 되는데 진료비를 다 안 냅니다. 일부만 냅니다, 우리들은. 그럼 나머지 남은 금액은 누가 대신 내주냐면 그게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결국 제3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겁니다. 제3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제고.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잘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의료비 급증. 의료비가 올라가니까 서비스 전달을 잘하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를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맞는데 자유방위명 안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1989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가 실시되는데 그게 전국민 건강보험입니다.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만 시행하다가 1989년에 이르러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겠다, 맞죠?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이 대표적으로 언제쯤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88 올림픽이다, 맞죠? 88 올림픽 다음 연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작했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를 보시면 의료기관을 질병의 난이도에 따라 1부터 3까지 분류를 해놨습니다. 1은 쉬운 거고 3으로 갈수록 어려운 것이라 보면 됩니다. 1차부터 1차는 의원급, 2차는 병원급, 3차는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종합병원은 2차이고 상급 종합병원은 3차입니다.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은 각각 차수가 다릅니다. 헷갈림 주의. 계속 보면 진료 보는 것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별것도 아닌 병 가지고 3차 병원을 가면 의료비 낭비다, 맞죠? 그걸 막기 위해 1, 2차 병원을 먼저 가보고 안 되면 3차를 이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1단계 진료가 있는데 1차, 2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안 되면 3차 병원 가라고 진료 의뢰서를 끊어줍니다. 그걸 들고 3차 병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진료 의뢰서 들고 3차 병원에 가는 것이 오른쪽의 2단계 진료죠. 그러면 처음부터 3차 병원에 바로 가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1, 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의뢰서가 없으면 보험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진료 의뢰서 안 가지고 3차 병원 가면 비싸게 진료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외인 과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진료 의뢰서를 들고 가야지 3차 병원 진료 시 혜택을 받는다. 상식으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보겠습니다. 문제.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 의료 전달 체계의 종류라고 하면 잘 아시는데 정의라고 하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1번 찍고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1번은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정의가 아니라 종류 중에 하나인 자유방위명이죠. 다음, 보건의료 전달 체계 중 자유방위명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자유방위명을 택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사회보장, 사회주의형이다, 맞죠? 마지막, 체계적인 보건의료 전달이 대두되게 된 구체적인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현금 배상형 제도의 도입 확산. 현금 배상형 제도는 뭐냐면 영수증 들고 가면 돈 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민간보험에서 실시하고 다른 나라는 프랑스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 보기는 다 맞는 말이고 전반적으로 의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체계적인 의료 전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알자. 첫째, 의료 전달 체계의 정의. 뭐였을까요? 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둘째, 의료 전달 체계의 종류. 세 가지가 있었다 맞죠?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셋째, 1단계 진료와 2단계 진료의 뜻. 우리나라는 1차, 2차 병원을 먼저 이용하고 이게 1단계였습니다. 1단계에서 커버가 안 되면 진료 의뢰서를 끊어서 3차 병원으로 가는데 그게 2단계였다 맞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무분별하게 3차 병원 가지 말라고